여러분, 현대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멋진 자동차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정말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무려 세계의 거대한 전선을 동시에 열고 있거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중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죠. 아니, 근데 로봇이 어떻게 현대차의 비전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건 바로 지금의 현대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매일 보는 바로 그 세련된 전기차죠. 저 미래적인 로봇과 지금의 전기차,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는 현대차의 전략은 대체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입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이라는 갈림길이죠. 현대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모두가 이제 전기차 시대라고 확신했는데 어라? 시장이 갑자기 숨을 고르는 분위기예요.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요. 현대차와 기아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각각 40% 그리고 무려 6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거죠. 근데요,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면이 있죠. 순수 전기차가 주춤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5% 이상, 기아는 거의 100% 가까이 성장했어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기차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플러스 99.1%. 이게 바로 기아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 성장률입니다. 작년보다 거의 2배가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순수 전기차로 가는 길이 잠시 막혔을 때 하이브리드라는 징검다리를 얼마나 똑똑하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시장에 도전을 헤쳐나가고 또 미래에 투자하려면요. 먼저 집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수십 년 묵은 지배구조라는 미로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순환출자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건 수십 년 동안 현대차는 물론이고 경쟁사인 토요타까지 괴롭혀온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해져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쟁사인 토요타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처럼 토요타 자동차, 토요타 자동직이 덴소 같은 회사들이 서로의 지분을 거미줄처럼 얽어매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토요타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얽혀있던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고 이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였던 토요타 자동직기라는 회사를 아예 비상장 회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지분 관계를 싹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명쾌한 해법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현대차의 퍼즐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는 기아를, 그리고 기아는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는 이 끝없는 고리.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로봇 같은 미래 사업에 쏟아부어야 할 그 수조 원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투자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미래지향적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현대차의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출발 총성은 울렸어요. 당장 2025년에 테슬라나 중국의 유비텍이 시험 생산을 시작하고요. 2026년이 되면 초기 대량 생산의 변곡점이 올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도 뒤처질 수 없죠. 2028년까지 미국의 연간 3만 대 규모의 양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경쟁자들의 포부는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를 외치고 있는데 현대차의 목표는 3만 대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역설적으로 이 시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니,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로봇을, 그것도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현대차에 숨겨진 진짜 강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의 근육 같은 건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현대차가 이 액추에이터와 거의 똑같은 부품을 이미 수십 년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전동 시트나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는 바로 그 기술이 로봇의 관절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핵심 기술과 거의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현대차의 진짜 비밀병기는 다름 아닌 기존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에요. 여기 표에 있는 사면, DIC, SPG 같은 회사들 전부 수십 년간 자동차 부품 만들던 곳이거든요. 바로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살려서 지금 로봇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현대차만의 반칙 같은 우위, 즉 unfair advantage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차가 마주한 세 개의 전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흔들리는 전기차 시장, 풀어야만 하는 지배구조의 매듭,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보험으로서의 로봇 사업까지.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이 세 가지 과업을 모두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전기차 시장을 평정하고 수십 년 묵은 기업의 DNA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동시에 내일의 로봇을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도전을 말이죠. 이 질문의 답에 현대차의 미래,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